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실물 경제의 붕괴에 직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하지만 이 소비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이 그만큼 줄어들고 투자도 그만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자영업자는 매출의 90%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내수 기업들도 대기업마저도 지금 M&A를 하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판이니까 우리 경제에 1997년 같은 IMF 외환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아마 상반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해 한 6, 7, 8월 정도 되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위기가 오지 않겠냐, 그렇게 말입니다. 당시 저는 이유를 어떻게 들었나 하면요, 자영업자, 실물 경제가 깨지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밥집을 3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가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가게가 버티질 못해요. 최저임금이 3년 동안 30% 인상됐는데 매출이 30% 늘어났느냐?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매출은 줄었거든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서 여기저기서 사람을 줄이면서 서비스도 그만큼 나빠질 거 아니에요? 게다가 경기가 꼬그라진다고 하니까 소비를 줄여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어요. 그러니 자영업자 발 위기가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고령자들 세금 낼 돈도 없다. 세금 낼 돈도.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 지금 폭망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그 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가 결국은 금융시스템의 전이가 될 거다. 특히 제2금융권이나 지방경제,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위기에 맞닥뜨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방경제, 제2금융권의 위기가 1금융권으로 옮겨가면서 결국은 경제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까지 왔어요. 코로나19까지 오니까 이거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코로나19는요, 지금 수요 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요, 수요를 어떻게 살려보자 이렇게 계속 했거든. 그래서 최저임금을 많이 주고 월급을 많이 주면 많이 소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의 경제를 하겠다.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같이 이 작은 나라 5,200만 정도 되는 나라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를 하겠다. 이게 솔직히 말이나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야당 총재 시절, 야당 대표 시절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대한민국은 오로지 수출이에요. 작은 나라고 내수가 약해요. 때문에 수출 중심의 국가로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내수 중심으로 가겠다 하면서 최저임금 막 올렸죠. 최저임금 올렸는데 역효과 났죠. 소비 안 해. 대기업이나 일부 대기업, 공기업이나 좋지. 나머지 모든 기업들, 모든 자영업자들 다 어렵잖아요. 결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수요 쪽의 문제, 여기 수요 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되겠다. 또 정책적인 문제, 정책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19는 수요 쪽과 공급 쪽까지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국에서 부품을 사와서 자동차 조립을 해야 되는데 부품이 안 와서 자동차 조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 공장이 셧다운 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공급 측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9년의 금융위기 전부 수요 측의 문제입니다. 수요 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돈을 주면 물건을 사. 그러면 소비가 진작이 되고 기업은 생산을 할 수가 있고 경기는 선순환으로 돌아가. 이게 기본적입니다. 수요 측의 문제는. 그런데 지금은 공급 측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급 측의 문제가. 공급 측의 문제도 심각하게 생긴 거예요. 심각하게. 자영업자 그렇죠. 중소기업 그렇죠. 대기업 그렇죠. 대기업 내수기업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거 결국 제조업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요. 처방도 달라야 합니다. 제2의 IMF 위기 온다. 제가 물음표를 달한 이유가요. 이게 당연히 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당연히 온다는 뜻인데 이게 제2의 IMF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그 이야기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 때문에 지금 IMF처럼 금융위기처럼 처방을 내놔서는 안 됩니다. 수요가 부족할 때 쉽게 말하면 소비자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는 여러분 돈을 풀면 돼요.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재정을 막 풀어서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이러면 나름 처방이 옵니다. 우리 IMF 때 그렇게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수요가 되살아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공급 측의 문제까지 동시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급 측의 문제까지 동시에 와 있으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양상으로 지금 갈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양상으로.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는요. 뭐 저는 쉽게는 좀 짧긴 하지만 지금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푸는 거요? 돈 푸는 거는 감염병 예방에 쓰라는 거예요. 감염병 예방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치료제 만들으라니까요. 빨리. 치료제 만드는데 돈 쏟아 부으라고요. 정부하고 민간하고 공공하고 합치던지요. 옛날에 대한민국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칼라 텔레비전 개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 중심으로 정부가 민간하고 공동 개발했어요. 반도체는 또 어떻게 했어요? 정부 중심으로 민간하고 같이 개발한 경력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과거가 현재가 될 수는 없어요. 과거의 시스템과 현재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요.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해서 빨리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감염병 이 방역에 돈을 쓰는 거예요. 마스크 생산 업체한테다가 주고 마스크 빨리 많이 만들어내라. 마스크에 대한 문제가 없게끔 말입니다. 정부가 돈을 그런 데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제 개발한다고 기업들한테 모아서 태스크포스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죠. 금리 인하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 사들인다고 하죠. 이게 다 수요 측이 부족할 때 수요가 문제가 생길 때 쓰는 경제 해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 IMF 때 같은 경우는 저는 외환이 없어서 위기가 맞았잖아요. 그 당시에 한국은행에 외환이 39억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외환으로 결제하는데 결제를 못하는 거예요. 39억 달러 들었다는 거는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다 알았어. 야, 돈 줘. 너네 돈 없잖아. 그러니까 외환위기 뱅크런이 일어난 겁니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나니까 바로 야 이거 어떡하지? 금융기관도 저런 큰 금융기관도 망하네. 나 돈 빼야 돼. 이게 뱅크런이거든요. 지금도 저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급 측에 어떻게 또 수요 측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수요든 공급이든 살리려고 그러면요. 제일 지금 급선무는 코로나19를 먼저 방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뿌리려면요. 온라인 쿠폰을 뿌리세요. 온라인 쿠폰을.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끔 말입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줘봤자 지금 나가지도 못하는데요. 사람이 나가야지. 그죠? 물건을 사지. 지금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쓸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게 온라인 쿠폰밖에 없어요. 진짜 온라인 쿠폰. 저는 일부 소비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점심을 먹으러 가거든요. 저녁을 먹으러 가거든요. 일부러 안 되는 저하고 이제 제가 국밥집 할 때 친분을 맺었던 분들 돌아가면서 제가 계속 갑니다. 일부는 소비를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온라인 쿠폰을 뿌리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뿌리긴 뿌려야 됩니다. 소비가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2의 IMF 온다. 저는 제2의 IMF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말입니다, 여러분. 셀트리온이 어저께 이야기한 게 있어요. 서정진 회장이 나와서 6개월 내 코로나19 치료제 만들겠다. 바로 이런 것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라. 뭐 꼭 그거는 아닙니다. 꼭 그거는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200억을 투자해서 5개월 동안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할 정도로 이런 쪽이라는 거예요. 핵법은 이전 쪽밖에 없어요. 빠른 방역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